덥죠? 언제부터 여름인 줄 아세요? 그냥 아니 괜찮아요. 내가 그 언제가 미국 캐나다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 가르칠 때지 가르칠 때가 아니라 가르칠 때 내가 평생 강의할 때 넥타이와 옷을 넥타이를 반드시 매야 되고 웃도리를 벗으면 안 되는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그 캐나다에 오늘 뭐 재밌게 할게요. 캐나다에서 이제 그 여름 학기마다 가서 강의를 했던 대학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넥타이를 메고 거긴 또 날씨가 6월 달인데도 여름인데도 시원해요. 여름에 30도 근처 안 갑니다. 20몇 도밖에 안 되는데 항상 넥타이를 메고 가니까 그 캐나다 백인 여학생이 선생님은 왜 매일 수업할 때마다 정장을 하고 오느냐.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도 없이 너희들을 존경하니까 너희들을 존경하니까 그리고 내가 가리키는 나의 학문을 존경하니까 그랬더니 그 캐나다 애들이 말이죠 똑바로 앉더라고. 그 캐나다 거긴 뭐 여학생들도 다 담배 피는데 이제 내가 지나가면은 담배 숨기든지 담배 끄든지 그래서 동양에서 온 사부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 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더워도 넥타이를 맨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넥타이를 매게 된 거는 우리 그 텍사스 대학 제가 다닐 때 이 아주 유명한 교수님 강의를 신청해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첫날 갔는데 교수님이 안 오는 거라.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10분 지난 다음에 한 젊은 사람이 러닝샷스 바람에 땀이 이만큼 흘렀는데 헐떡거리면서 오는데 자기가 오늘 수업 있는 걸 몰랐대. 정말 유명한 교수입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그러고 와가지고 왔는데 기분이 팍 잡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교수가 수업 시간에 모르고 농구를 하고 있다가 그럼 옷이라도 갈아입고 땀이라도 닦고 와야지. 그냥 뛰어들어와가지고 물론 실력 좋은 사람은 백목 안 나가지고서도 2시간 강의해요. 나도 2시간 강의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예의가 아니죠. 다 이렇게 정리해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건데, 하여간 뭐 우리가 이제 모든 학문은 그리고 모든 강의, 모든 공부는 신성합니다. 그리고 시리어스 해야 돼요. 그냥 뭐 노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밥까지 안 드셔가면서 이렇게 이제 곧 통일됩니다. 이제 3년 이내에 통일하자라고 소리 지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의 좌파 정권 기독교를 무시하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이런 정권이 다시는 들어서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 대통령은 윤석열 씨가 당선된 후지만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제가 여기 강의하러 오고 이제 대통령 취임한 뒤에 오늘 강의하러 왔는데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세상의 공기가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공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 정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복음통일 예수 한국을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했는데 한국을 이건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역사 중에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먼저 왔어요. 먼저 오고 한국 대통령 당선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대통령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미국하고 가깝고 친미고 미국하고 뭐 이런 거를 측정하는 기준이 대통령 된 다음에 며칠 만에 미국을 방문하느냐 갖고 치는데 여러분 아주 빠른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아주 빨리 갔습니다. 다른 대통령보다 빨리 갔어요. 다 거짓말이 많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 바이든의 아시아 방문 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정권 교체는 아주 이 나라가 결정적으로 레디칼이라는 게 아주 급격하다 이런 뜻이죠. 급격히 레짐 체인지, 레짐이 바뀐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바깥에 공기를 잘 모르지만은 국가에 나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일로 가다가 뒤로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 쪽이 좋다. 그리고 북한하고 잘 지내는 게 좋아. 그리고 중국이 우리 편이야. 미국 놈들 못 쓰는 놈이야. 일본은 죽일 놈이고 일본은 적이야.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일본이 우리 편이고 북한과 중국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뭐 어느 나라든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죠. 못 사는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은 그 못 사는 사람하고 다 나눠 먹으라고 다 돼 있죠. 그런데 그 방식이 다릅니다. 방식이 다른데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만들자.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많이 쌓이면은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어느 이상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데 이 사회주의자들은 부자 거 뺏어서 나눠 먹어. 부자 거 뺏으면 되잖아. 너네들은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그 너네 거 내놔 같이.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하고 자유주의는 그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방식이 다르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레짐 체인지, 그냥 보통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간섭하지 말고 혼자 하게 놔둬봐. 세금도 조금 걷고 세금 조금 걷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자유국가입니다. 내가 세금 걷어가지고 여러분 다 내가 책임져 줄게요. 그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다 내놔. 내가 다 나눠서 니네들 다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어 줄게. 그게 공산국가죠. 그런데 방식이 완전히 다른 그런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저쪽 사람들도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민주공화국 뭐 이런 얘기하는데 헌법 1조 1항 2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조항이 4조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헌법에 통일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통일하는데 원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북한이 통일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은 통일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통일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전혀 하지 않았던, 오히려 거꾸로 했던 그런 정권이 지난 5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방송 제목을 윤석열의 자유주의 독트린. 그날 저는 뭐 이제 갔었습니다. 5월 10일 날 역사의 현장에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갔는데 뭐 다른 대통령보다 훨씬 짧은 취임사인데 거기에 자유란 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자유. 35번을 자유란 말을 썼는데 우리 그 성경책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마지막 목적이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고 거하면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그저 성경책 열심히 읽으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자유라는 그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자유라는 개념, 기독교 성경책을 읽고서 만든 제도가 오늘날의 민주주의 제도인데 그것이 이제 서양에서 그 성경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것이죠. 근데 그 자유라는 개념을 아주 대단히 강조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나라가 바뀌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만 1,000명이나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못 앉았습니다. 왜 못 앉았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저기 앞에서 왼쪽, 그 건물을 바라보고 왼쪽 맨 앞줄 뭐 몇 줄에 제가 이제 평통 자문위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평통 자문위원석이 있는데 평화통일 자문회에서 그날 아침에 오라고 그러고 가서 버스 타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뭐 아무래도 뭐 교통이 좀 막히다 보니까 전혀 늦게 도착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냥 뭐 시작하기 전에 한참 전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자리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와, 이런 무질서가 있나? 이런 무질서가 있을 수 있나?
그래갖고 뒤로 가다가 결국 못 앉아가지고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무질서해가지고 대통령이 시작하는 날, 그래서 시작하는 날 앞쪽에 앉아야 될 사람이 늦게 온 것도 아닌데 자리가 없어갖고서 그 앞에 가서 그냥 커피집에 가서 테레비로 봤습니다. 요번에는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리를 찾아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봤습니다. 4만 1,000명이나 왔다는데, 그러니까 뭐 여의도 차 안 다녀가지고 걸어서 저쪽 서강대교 있는 데까지 걸어왔습니다. 뭐 차들이 그래도 그날 그 무지개 뜬 거 보셨죠? 저거 제가 조금 이따 제가 찍은 사진, 사람들이 다 뒤로 보길래 왜 뒤로 봐 했더니 무지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대강 찍었는데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약속을 지킬 것을 이제 우리가 기대합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게 뭐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70년 전에 세운 나라의 기본입니다. 저 위에는 나는 공산주의 하겠다고 세운 거고, 근데 우리가 공산주의를 흉내내고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당분간이나마. 그래서 국가가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건국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진흥회로 복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중국 편이고 북한 편이에요? 우리가 미국 편이고 영국 편이고 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편이지. 그래서 이것은 뭔가 혁명적으로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려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원래 우리가 하려던 것은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어떤 거 따질 때는 결과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지구에서 꼴등이었습니다. 근데 80나라 중에서 그때 뭐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1948년에는 우리나라가 80나라 중에서 75등 바깥이었어요. 1960년에 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 학자들이 가나하고 한국을 같은 동급으로 놉니다. 가나. 여러분 가나라는 이름 어디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가나 초콜릿이라고 있죠. 그게 가나입니다. 가나 왕이 와가지고 한국에 초콜릿 재료를 많이 팔 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과자 회사가 가나 초콜릿 만든 거예요. 근데 가나하고 한국이 동급이었는데 지금 미국 교수들이 이게 가나는 그냥 가나인데 한국은 왜 다른 나라가 됐냐 이거야. 몇십 년 동안 그게 무지무지하게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 뭐 어떤 사람은 선의의 독재자가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었다. 한국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교육열. 여러분, 치맛바람은 정말 좋은 바람입니다. 우리 엄마 치맛바람 때문에 내가 강원도 감자바위로 살다가 5학년 때 서울로 왔는데 우리 엄마 치맛바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춘천에서 5학년을 졸업하고 6학년으로 오는데 너가 무슨 6학년이니 5학년이지. 그 우리 어머니가 나를 1년 먼저 놓은 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거기서 5학년 마치고 왔는데 서울 와서 제 나이 데려와가지고 다시 5학년 다녔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7년 동안 다닌 형편없는 인간이 된 거죠. 야, 그 치맛바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세계적인 괜찮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오자마자 그거나 봐야 돼. 그리고 너네 반도체 만드는 거 우리랑 같이. 삼성전자가 말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다가 20조짜리 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17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 170억 달러를 투자받은 도시가 인구가 17,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인당 10만 달러, 1인당 1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억이 넘죠. 1억 2천. 그러니까 그 텍사스 시골 마을이 완전히 횡재했던 겁니다. 횡재. 우리가 내 공부하던 오스틴이라는 도시에서 뭐 한 30분도 안 걸려요. 그냥 집 매치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7,000명이지. 거기에다가 170억 달러짜리 공장을 져주는데 미국이 이제 그것도 부족해. 이번에 자동차 공장 져주겠다고 또 약속했죠. 그 조지아에다가
전기자동차 공장 세워주기로. 그 미국은 그 전기자동차 공장만 8,000명의 고급 직장이 생긴답니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정말 치맛바람. 삼성에서 그 제일 돈 많이 벌던 친구가 있어요. 1년에 월급이 250억 원인가 그래. 그러니까 하루에 한 7, 8천만 원씩 월급을 받는 거예요. 하루에. 그 친구가 저랑 중학교 동창입니다. 전부 다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머리 빡빡하고 까만 옷 입고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는데 스탠포드 대학 가서 박사 받고 삼성 와가지고 반도체 지금 발명하고 그러니까 200 몇십억 원을 월급으로 주더라도 연봉으로 주더라도 왜 걔는 회사에다가 몇천억을 벌어주니까 그 정도 주더라도 괜찮은 것이죠. 어떤 기술자가 무슨 설계를 잘해가지고 어느 회사에 난방비를 8천억 원을 절감시켰답니다. 1년에. 그 사람은 월급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800억 받아도 괜찮아요. 왜? 8천억을 회사에다가 벌어줬으니까. 그래서 월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받아?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회사에 대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주는 것이죠. 하여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런 나라들이 빨리 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의 나라죠. 그다음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근데 혼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함께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은 정말 그런 데서 우리가 소홀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이 규탄하면 우리는 기권하고 그걸 기권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당사자인데 우리가 먼저 북한의 인권 문제 우리가 이거 가만 놔둘 수 없습니다라고 먼저 발의를 해야 될 나라가 다른 나라가 발의하면은 지는 척하고라도 이걸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안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제 다 고치겠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는 반지성주의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문장을 좀 이렇게 복잡하게 썼지만은 광우병 반지성주의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을 일부러 치어 죽였다. 장갑차로. 반지성주의입니다. 세월호 일부러 빠뜨려 다 죽였다. 그 대통령은 도망가 있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한 자들이 반지성주의. 그냥 미국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데 뇌에 구멍이 뚫려서. 그때 나 빨리 죽기 싫어요. 그런 그 중학생은 지금 나이로 치면 대학생 됐을 텐데 소고기 안 먹고 사나요? 참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이거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없어졌었다는 얘기죠.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이제 그다 광우병, 효순이 미선이 사건, 5.18 이런 수많은 것들 그냥 한 가지 이론만 있고 다른 건 말하지 마 이러는 것들 때문에 나라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도전에 자기는 응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문제점 자기 해결하겠다. 해결할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편적 가치는 자유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이죠. 북한의 그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 김정은을 욕할 때 뭐라고 욕하는 줄 아세요?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이 준 자유를 다 뺏어? 네가 뭔데 하나님이 준 자유를 네가 뺏고 있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연설할 때 김정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 씨,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만들려던 천당이 아닙니다. 누구도 가면 안 되는 지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당신이 인간과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회개할 경우에 나는 당신한테 기회를 주겠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당, 지옥 이런 말을 북한을 묘사할 때 미국은 쓰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북한 인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네가 뭔데 뺏어? 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우리가 한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일하겠다는 말을, 통일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런데 저런 말이 나옵니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그리고 모든 자유시민이 그 나라를 자유롭게 바꿔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석하면서 통일이라는 용어를 자유의 확대라는 말로 썼구나. 지금 자유가 대한민국 반쪽밖에 없습니다. 그걸 확대시키는 것이 통일이에요. 자유의 확산. 그래서 통일을 그 자유의 확산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날 저는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양극화와 사회 갈등, 뭐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죠. 여러분 그 눈덩이 굴릴 때 보면은 조그만 때는 잘 안 돼요. 근데 커지면은 그냥 뭐 훨씬 빨리 크죠. 그래서 어떤 돈 번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1,000만 원 벌 때까지 걸리는 시간하고 1,000만 원이 1억 되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1,000만 원이 1억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대요. 보통. 그러니까 그 밑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게 힘들지 그걸 넘으면은,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마다 부자는 대단히 잘 사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또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복지제도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만들다 보니까 전원이 다 거지가 돼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이죠. 예. 또 결정적인 얘기 나옵니다. 문재인 씨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다른 정부에서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서 몇 명씩 죽었다.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잘한 거 아니야? 북한하고 남한하고 한 번도 총격전을 안 했대요. 총격전은 안 했는데 공무원 한 사람 죽었죠. 총 맞아 죽은 다음에 또 불태워서 그냥, 그런 거는 까먹었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시적인 전쟁을 회피하는 그런 거는 평화가 아니다.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피해 다니면서,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평화가 있었나요? 일본하고 전쟁은 안 했죠. 나라 뺏길 때. 일본한테 그냥 항복한 겁니다. 그게 평화예요, 그게? 평화에는 정의라는 요소가 들어가요. 정의. 정의롭지 못한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굴종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유지되는 것이 평화지. 그래서 당당하게 유지되는 평화를 Peace through strength, 힘에 의한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압도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압도적인 힘을 만들려면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힘을 잘 쓰자. 지금 이 옆에 항공모함 4대 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멀어서 안 보이지만은 그 무지막지한 항공모함이 4대가 와 있고, 그리고 엊그제까지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은 미국하고 한국이 이 공군 폭격 훈련을 보름 동안 했어요. 대통령 취임하기 이틀 전부터 14일짜리 훈련을 했는데, 옛날에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훈련하면 그 훈련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독수리 훈련, 뭐 무슨 훈련, 뭐 팀 스피릿 훈련. 근데 문재인 씨가 다 이름을 다 없애놨어. 훈련할 때도 이름 안 붙이고 그냥 해요. 근데 요번에 하늘을 나는 훈련은 코리아 플라잉 뭐 트레이닝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 연습 훈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아마 김정은이가 이 훈련하는 동안 땅속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나와서 까불다가 폭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는데 몇 분 걸리는 줄 아십니까? 여기 떠 있다 북한까지 평양까지 가는데 한 5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그 세상이 그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무시무시합니다. 만약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전환한다면 담대하게 도와주겠다. 저거는 뭐 그냥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북한이 김정은이가 저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거 하면은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못할 거예요. 지금 북한의 딜레마는 뭐냐? 김정은이가 살라니 국민이 죽고 국민을 살리자니 김정은이가 죽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국민 살리는 방법 간단해요. 문 활짝 열면 됩니다. 문 활짝 열면은 그냥 우리나라 공장 들어가고 뭐 사업가들 들어가고 다 해결돼요. 근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망해 죽어요. 그 김정은 자기가 살라고 문 딱 깔아 걸고 핵폭탄 만들고 난리 법석을 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꼬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에 221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종합국력이 10등, 11등 그 정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러시아보다 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러시아보다 우리가 1년에 버는 돈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 러시아는 1조 6천억을 벌었는데 달러로 우리나라는 1조 8천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도 보면은 러시아에 비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되죠. 땅 넓이가. 인구는 뭐 러시아가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되는데 그런데 번 돈이 우리가 더 많다. 그래서 한국은 결코 약하고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역할을 하겠다. 자유주의 국가들이 합쳐서 그러니까 요새 그 미국 사람 바이든이 와서 계속 한 말이 like minded 마음이 같은 나라, 좋아하는 게 같은 나라, 좋아하는 게 같은 나라끼리 뭉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죠. 근데 너는 왜 좋아하는 게 다른 나라랑 뭉치려고 그랬냐 그동안에. 그래서 코드라고 해서 코드가 넷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이 동네에서 넷이 딱 똘똘 뭉친 나라가 있는데 미국, 인도, 호주, 일본입니다. 한국 너도 들어오세요. 한국도 들어와. 너 자유민주 국가 아니야. 얘기 되면은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 건드리면은 지금은 미국 혼자 막아주는 거로 돼 있죠. 호주, 인도, 일본이 다 막아주는 거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미국이 노골적으로 작년 5월 달에 그 사람은 지금 이제 관뒀죠. 서훈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갔을 때 이번에 왔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수석 제이크 설리반. 그 사람 이름이 우리말로 읽으면 야곱 예레미야 설리반입니다. 야곱 예레미야 설리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름에서 다 나오죠. 야곱 예레미야 설리반. 그러니까 뭐 미국식으로 읽으면 제이콥 제레마이아 설리반.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코드에 한국도 들어오세요. 한국이 들어와야지 그 조직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고 대통령 관둘 때 종전선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미국이 해줍니까? 우리가 부탁한 건 안 해주고 지 것만 부탁하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때 거기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곧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안보가 확 좋아지는 거예요. 왜? 미국 혼자 막아주던 걸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막아주겠다는데 그리고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이고 그리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우리는 중국이 훨씬 더 괜찮은 나라로 치는데 그 서양에서 나온 잡지들 보면은 앞으로 서로 경쟁할 나라는 인도하고 중국이라고 칩니다. 미국은 심판. 미국은 그 위에. 그 누가 이길 거냐? 인도가 이기는 거로 나옵니다. 인도가 이긴대요. 왜 인도가 이기냐? 인도는 원래부터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이상 되더라도 그냥 쭉 나가면 되는데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닌 나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번 민주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거치는 과정에서 무너질 수도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인도가 훨씬 더 미래가 좋다라고 나오는데 그 인도, 호주, 일본, 미국, 한국 이 5나라가 뭉치면은 아시아에서 뭐 건드릴 나라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곧 들어갈 겁니다. 미국 미국적 관리가 얘기하는 거죠. 미국은 한국의 코드 가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한국이 가입을 해야 코드가 실질적으로 완성된다. 그 말을 점잖게 코드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부터 먼저 왔다가 일본 가는 겁니다. 그 이제 먼저 오고 늦게 가고 그러는 거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 외교 관리에서
우리나라가 말이죠. 여러분 미일중러라는 미일중러 그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썼던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영어로 말하면 이디옴이에요. 그거는 그냥 이유 없어. 미일중러.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큰 나라 4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순서를 일부러 정한 겁니다. 미국이 제일 중요하고 일본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이 중국, 러시아인데 그거 박근혜 대통령 때 미중일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 난리 쳤습니다. 이걸 왜 바꾸니? 50년 동안 썼던 걸 왜 바꿔? 이걸 다시 바꾸려면 얼마나 중국이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치겠니? 근데 한꺼번에 바꿔버리더라고요. 역시 그 검사 출신은 깡이 있어요. 뭐 난리치든 뭐하든 모르겠다 그냥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문제가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그 미중일러로 냈던 거를 다시 미일중러로 바꾸는 거예요. 어든 미국에서 나오는 방송 보면은 한미동맹이라고 안 그럽니다. 미한동맹이라고 그래요.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연대 나왔으니까 연고전입니다. 고려대학교 나온 사람은 고연전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나라부터 먼저 이름을 불러주는 거고 그런데 어느 날 슬그머니 미중일러가 됐다가 다시 이제 미일중러로 바뀌었다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친구인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게 자유의 기본이에요. 저게 자유의 제일 중요한 풋노트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원하는 거야.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야의 가장 결정적인 언급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겁니다. If you continue in my word, 내 말 잘 들으면은 then are you my disciples. 나의 제자,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될 거야. Indeed, 진짜 제자가 될 거야. And you shall know the truth. 진리를 알게 되지.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진리를 알면은 너가 자유로워질 거야. 저게 이 세계 어느 대학도 저게 교훈입니다. 저기서 학교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연세대학은 기독교 학교니까 당연히 자유진리입니다. 학교 교훈이 자유진리고 거기 교훈탑에 가보면 요게 다 써 있어요. 요 성경 구절이. 서울대학은 뭡니까? 진리는 나의 빛. 그 서울대학교 그 학교 구호고 고려대학은 정의가 더 들어가죠. 자유, 정의, 진리. 그래서 이제 그 자유, 진리. 어느 대학교든지 빠지가 방패로 되어 있습니다. 수호한다는 뜻이에요. 자유를 지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대학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넓히기 위한 투쟁의 역사야. 자유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말 무수히 투쟁을 한 겁니다. 서구 민주주의는 바로 이 성경 구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저것이 서구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저거를 바닥으로 해서 저기서 서양의 민주주의가 나왔고 그것이 지금은 세계로 다 펼쳐 있어가지고 민주주의가 저절로 온 거로 아는데 여러분 세종대왕의 권력은 김정은보다 100배 더 셌습니다. 세종대왕은 벌전 나쁜 짓 한 놈 보고 저놈 찢어 죽여 그러면 가서 찢어 죽이는 거예요. 아마 김정은이도 아직은 김정은이조차도 찢어 죽이지는 못할 거예요. 능지처참. 근데 세종은 바로 이것이 없어져가는 과정이 자유의 확대 과정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권력이 난폭하더라도 그렇게 뭐 찢어 죽여를 만들어 할 수는 없죠. 바로 우리가 그 자유를 확대한 역사를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이 인간의 자유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정당인데 공화당의 역사를 쓴 미국 책 제목이 To Make Man Free.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 그런데 미국이라는 국가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정치 제도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이해요. 보통 권력은 인간의 자유를 뺏는 것이 보통인데 미국은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공화당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야. 그래갖고 공화당이 되면 그럽니다. 여러분 세금 안 걷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세요. 정부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우린 조금만 할게요. 그냥 질서만 유지할게요. 뭐 길거리 망가진 거 아스팔트나 깔아드릴게요. 장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미국 공화당주의인 거고 미국 민주당은 그 부자들 돈 좀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논아 드릴 테니까
가난한 사람들 다 나 찍어주세요.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다 보통 민주당 찍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최고의 복지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주는 겁니다. 인간이 직업을 주고서 거기서 조그만 돈이라도 받아서 일할 때 그 자존심도 느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새끼를 다 주는 거는 인간을 거지로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그 복지국가라도 두 끼 주고 한 끼는 네가 알아서 먹어. 그래야지 인간이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자존심이 없어요. 그냥 얻어 먹으니까 뭐 개나 똑같지. 새끼를 다 날아가 주면은 바로 우리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니까 자유롭게 놔둔 나라들이 훨씬 잘 살더라.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그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더 잘 산대요. 더 착해지고 사람이 천당 지옥 안 가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선하게 게임의 룰을 잘 지키면서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훨씬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잘 산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죠. 막스 웨버라는 독일학자가 쓴 거.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를 믿는 나라들이 제일 경제도 빨리 발전하고 자유도 많이 누리고 그런다라는 것이 이미 학자들이 다 공부한 것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자유의 투사인데 자유와 공정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우리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다 투사예요. 우리 파이터입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 얼마나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뭐 때로는 나가서 태극기도 휘두르고 목소리 뭐 목청 소리 높여 그렇게 다 싸운 거죠. 자유의 투사예요. 그런 기회를 가졌던 우리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해방과 자유는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개념들이며 생명조차 바쳐야 할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만큼 그것은 소중하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또 자유는 근데 약한 거예요. 저절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한 세대 이상 그 존재가 확보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은 전부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저 아침에 그 어디 출근할 때 보면은 우리 저 모범 기사들 그분들이 휙휙 호루라기 울면서 차 가다 말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즐깁니다. 와 저것들이 내가 쓰려니까 다 쓰네. 권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주 즐겁게 합니다. 인간은 바로 그래요. 그 권력을 향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가만 놔두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싸워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자유는 한 세대 이상 저절로 확보된 적이 없대요. 자유는 저절로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매 세대마다 싸워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누리다가 그것을 잃게 된 사람들은 결코 다시 자유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유는 소중하고 쉬지 않고 우리가 그 경계하고 잃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그 코로나가 대표적인 겁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높은 사람들. 말 되네 이거. 너네 마스크 풀으면 다 죽어. 그랬더니 전부 지금 마스크 길에서도 나는 그냥 길에서 안 쓰고 다닙니다. 어느 날은 나만 안 쓰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쑥스럽더라고. 아니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들 다 쓰고 있어? 안 써도 된다는데. 참 그만큼 이제 길들여진 거예요. 그 사이에. 그 권력자들은 바로 그런 걸 가지고서 그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말 다 듣네 하고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또 쩔쩔매는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선택하였다.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딱 한국을 맨 처음에 방문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은 중국이 더 골치 아픈 나라야라고 치는데 미국 민주당은 러시아가 더 골치 아파. 그래서 바이든이 유럽은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아는 처음 오는 거예요. 1년 한 몇 개월 됐는데. 근데 그래도 한국을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수립 후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밌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딱 된다면 나 중국하고 관계를 원상 복귀하겠어. 우리가 가서 꿇지 않겠어. 라고 했더니 대통령 취임식 때 무지무지하게 높은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그게 대접받는 겁니다. 굴종하면은 아이고 형님 우리는 중국 하라는 대로 하겠어. 그러면 과장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몇 번째로 높은 사람이 온 겁니다. 왜?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취임식 때 아주 높은 사람을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당해야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된 것이죠. 예. 미국에서는 부통령의 남편이 왔습니다. 부통령은 뭐 여자죠 지금. 그래서 부통령의 남편이 왔는데 예. 여기서 그 한국이 이제 그 미국하고 급격히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기분 나쁜 사람들이 그럼 중국하고 사이 나쁘기 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우리의 요구를 결코 들어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희망이 뭡니까? 통일이죠. 중국, 우리가 중국한테 잘할 테니까 통일 좀 시켜주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어도 안 되는,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6.25 때 봤잖아요. 우리 국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니까 정말 그때 모택동이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자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미국 놈들이 바로 코앞까지 오는데 지금 미국하고 싸우면 우리는 싸움이 안 되는데 그래도 가자 하고서 130만 명을 보냅니다. 130만 명이 와가지고 집에 못 간 젊은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0만입니다. 그래서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 중에서는 중국이 제일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북한군, 그 다음에 한국군입니다. 미군도 3만 5천 명이 전사를 했고 민간인까지 치면은 뭐 한국 사람이 여기서 전쟁을 했으니까 중국보다 많겠지만은 군인 사망자 기준으로는 중국군이 제일 많이 죽었다. 40만 명이 죽고 또 수십만 명이 부상당하고 그렇게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김정은이가 통일하는 건 봐줄까? 그것도 안 돼요. 지금도 말 안 되는데 그놈이 통일까지 해서 힘이 세지면 말 듣겠어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그냥 잘라진 채로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니? 겁니다. 잘라진 상태라야지 중국이 한국을 가져놀기가 쉽죠. 일본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미국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중국이 우리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정책 중에 하나가 2015년 9월 3일 날 중국의 전승절에 가가지고 저 옆에 서 있는 인간들 보세요. 뭐 탄자 들어가는 나라 저보다 양아치 국가입니다. 한국만 민주국가예요. 거기 서서 중국 사람들이 12,000명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3시간 동안 걸어갔습니다. 12,000명이 지나가려면 3시간 걸려요. 3시간 동안 저 더운 날 북경에 9월 3일이면 40도입니다. 박수 치는데 뭐 힘들어가지고 쩔쩔매고 근데 왜 갔느냐. 그렇게 시진핑한테 우리가 나 너 좋아해.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 통일을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통일을 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망루에 올랐다라고 한국 신문에 나왔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해줘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화냈는지 옛날 신문에 나온 겁니다. 군사 퍼레이드까지 박 대통령이 지켜봤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라는 질문에 조나탄 폴락이라는 아주 큰 연구소 소장입니다. 한국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이야. 너네 지금 잘못했어. 그러나 한 장의 사진이 미국 내 일부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지. 어허, 이거 우리 편 아니구나. 얘 이거 한국 중국 편이네. 박근혜는 우파인데도 중국을 가?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갈까요?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가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민주국가가 알아서 하세요. 그랬는데 갔던 겁니다. 그 미국은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공식적으로 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일부는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다고 조나탄 폴락 박사가 얘기하였다. 편한 정도가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미국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중국에서 박수치고 있을 때 일본 데려다가 하와이에서 상륙작전 연습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그래서 그 중국군 12,000명 지나가는데 우리 대통령이 격려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일본군하고 미군 11,000명이 상륙작전 연습을 하였다. 일본한테 그 훈련을 시켰어요. 미국이. 우리가 그때 가서 왜 우리랑 안 해요? 미국 일본하고 하고. 니네 대통령 중국 가 계시잖아. 그랬을 거예요. 미국이. 너네 중국 편이잖아.
그거 막으려고 우리는 훈련하는 거야. 이런 식이죠. 세월 좀 지난 다음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쓴 거예요. 재작년 2년 후에 쓴 거군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 대통령이 천안문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뒤에서 얼마나 웃었을까를 생각하면 얼굴이 뜨겁다. 국제정치 잘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가지 말라고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제 풀려나왔어요. 겨우.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봤자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때 신문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하여금 의심받게 됩니다. 미국이 당신을 의심하게 되면은 정말 그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하고서. 근데 참, 그래도 중국한테 설득을 가서 뭐 그랬는지 모르죠.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 사람이 그 국정원 원장 남재준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감옥 갔다가 어제 그냥 가석방 됐죠. 참 그런 일이 바로 우리 최근의 역사입니다. 그때 가지 않았으면은 탄핵당했을 때 혹시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왜 죄도 없는 사람 탄핵하려고 그래? 하고서. 근데 미국은 뭐 이 사람도 어차피 우리 편도 아닌데 뭐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모든 것이 다 순서가 있는데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 그 부통령의 부인이에요. 저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용산 그 사무실로 가가지고 첫 번째 만나준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아예 그냥 선언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그냥 민간인이죠. 부인이 부통령이지만은 중국 사람은 부주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순서대로 하면은 중국 사람을 먼저 만나줘야 되는데 미국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그 다음에 놀랐습니다. 일본 외무장관을 두 번째로 만난 거예요. 일본 외무장관을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일 중로로 그날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일본 장관 오시오 하고서. 그래서 윤 대통령은 미국에 이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을 접견하였다. 이거는 디플로매틱 프랙티스, 외교 관례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미일 중로라는 이디옴이 미중 일로로 그냥 하루 만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일본 그다음에 오시오. 미국 만나고 일본 만나고. 최근에는 중미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미. 그리고 다 북미라고 쓰죠. 북미. 나는 절대로 북미라고 안 씁니다. 미북이라고 씁니다. 그게 외교적인 원칙이에요. 북한은 우리의 적이고 미국은 우리의 동맹인데 북을 먼저 쓰면 어떻게? 옛날에 다 미북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기자들이 다 북미로 어느 날 다 바꿔놓고 또 그 안 따지는 사람 막 북미라고 쓰는데 그게 전부 다 보고서 기분이 언짢기도 하고 다 그럴 요인이 되는 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시다 총리를 두 번째로 만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죠. 윤 대통령이 이날 미일 중국 순으로 사절단을 맞은 순서를 두고 한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 노선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뭐 기자들이 막 쓰는 거예요. 당연하지. 순서를 일부러 일본을 먼저 하는 겁니다. 만약 정권이 안 바뀌었다면 일본은 맨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적국이니까. 적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뭐 축하하러 중불나게 달려올 일도 없죠.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지금 최근에 다 정상으로 바뀐다. 저거 재미있는 거가 미국 방송에 내가 캡처한 건데 그 한국어로 나오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한국 대통령하고 중국의 두세 번째로 높은 사람하고 세 번째로 만난 거예요. 첫 번째는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의 남편을 만났고 두 번째는 일본 외무장관 만났고 세 번째는 중국의 부주석을 만나는데 그 밑에 문자 자막이 부주석을 만났다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미한 동맹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라고 아예 모욕을 준 겁니다. 중국 얘기가 안 나오고 미국 얘기를 밑에다 달아놓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애러내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중국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부시 대통령이 대만 대통령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러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바로 이런 식으로 외교. 나중에 왕치산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중국 좀 방문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진핑부터 먼저 오세요. 순서가 지금 시진핑이 와야 되는 순서입니다. 한번 가고 오고 그래요. 그것도 다 따지는 겁니다. 옛날에 말이죠. 좁은 길에서 두 나라 대사가 만났어. 대사가 만났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합니다. 길에 마차 두 대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길을 넓힌 다음에 간 적도 있어요. 그 국가들이 그런 아주 웃기는 자존심들이 있는 겁니다. 무슨 삼상회의 할 때는 문을 3개 만듭니다. 그래 이제 동시에 들어가지. 왜 네가 먼저 들어가니? 내가 먼저인데. 그래서 문 3개 만들고 웃겨요. 그래서 그 방정하고 책상 만들고 이러는데 어떤 때는 왜 내가 앉은 쪽이 더 좁아? 똑같아야지. 이거 가지고 반년씩 걸리고 그래. 책상 회담하는 책상 짜는데 반년 걸립니다. 서로 티격태격하고. 너는 나라가 아닌데 네가 여기 앉으면 어떻게 해? 옛날에 베트공. 미국이 베트공. 너는 나라도 아닌데 너는 좁은 데 앉아. 베트공이 그럼 나 회담 안 해.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예, 중국 부주석이 와서 5가지 건의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된다. 민감한 문제가 먼저서 사드입니다. 사드. 그거 왜 갖다 놨어? 예, 사드는 중국의 안보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핑계를 그렇게 대는 겁니다. 다 따져서 물어보면 중국 사람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냥 기분 나빠하고서 사드가 그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갖다 놓은 건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갖다 놨는데 거기 군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대가 있으니까 군인들이 먹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트럭이 못 다녀가지고 헬리콥터로 먹는 거 날라주고 물도 날라주고 그랬습니다. 그 부대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난 5년 동안이 웃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 사드 문제, 사드 다 갚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시주석의 방안을 우리는 거꾸로 한번 와봐. 너 대통령 됐으니까 한번 중국에 절하러 와. 예.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정말 분통 터지는 거가 문재인이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국은 태산, 우리는 동산입니다. 그랬어요. 정신이 나갔네. 대한민국인데 우리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에 정말 치를 떨게 만든 것이죠. 우리 친구 나는 그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라서 대단히 깡이 좋은 줄 알았는데 불면증이 3년 동안 시달리다가 3월 9일 날 불면증이 났대요. 이게 그 해병대 장교 출신도 헛거구나. 하도 정치에 시달려가지고 자유주의 경제학자입니다. 최근에 다 났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부 다 고생했죠, 한국 사람들. 한국 외교 핵심층이 한미동맹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토요일 날 광화문 나가면 저러는데 우리나라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저 사람들은 일부의 극단적인 극우파들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90%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증명해 드릴게요. 작년 가을에 국방연구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재밌어요. 미국에 대한 호감도 미국이 좋아요 그랬더니 10점 만점으로 미국이 6.97 그러니까 7점 나왔습니다. 2등이 러시아 4.83, 중국이 4.32, 일본이 4.31, 북한이 3.67.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종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중해도 안 되는 겁니다. 친미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국민으로 보면은. 한국 국민은 주변국 중 미국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나라를 질문했더니 85.7%가 미국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죠. 미국이 나라의 안보는 중요하지만은 경제 발전은 중국하고 해야 돼. 우리가 중국에 뭘 많이 팔아먹잖아. 이게 중국이 경제가 중요하지. 그래서 만든 엉터리 한문이 안미 경중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이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경제의 가장 소중한 나라가 어디냐 그랬더니 미국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5.9%입니다. 미국이 제일 중요하대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당연하죠. 여러분 저 다음 달부터 한국 돈 아니라 다른 나라 돈으로 월급 받는다면 중국 돈으로 받으실 분 계십니까? 100% 달러로 받죠 여기서.
설마 그 사람 중에서 말이죠. 중국이 1등 되리라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이 곧 1등 될 것 같아. 다음 달부터 한국 돈으로 못 받고 외국 돈으로 월급 준다면 뭐로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중국 돈 얘기 안 합니다. 미국 거 받겠대. 그 말하고 머리하고 마음이 틀리는 얘기죠. 그죠?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정답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달러를 가지고 싶어 하지. 북한과도 달러가 1등이에요. 북한의 달러, 미국 달러 중에 100달러짜리가 제일 큰 돈인데 거기에 그 벤자민 프랭클린 얼굴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있어요. 북한의 은어가 뭔지 아세요? 미국 할아버지가 최고야 합니다. 미국 할아버지가 최고야. 그 벤자민 프랭클린 있는 거. 중국 할아버지가 고다음이고 중국 돈에는 모택돈이 그려 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별 볼 일이 없어. 북한 돈은 전부 김일성이 있습니다. 하고 북한에서도 미국 달러가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숫자가 나와요. 이거 이제 쭉, 요거는 이제 통일연구원에서 또 했는데 미군이 한미 동맹이 필요합니까?라고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의 93.9%가 작년 10월 현재 한미 동맹 소중하죠. 미국 가면 안 돼요. 미국 나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93.9% 중에서 아마 절반은 이재명이를 찍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가 회고록을 써갖고 났는데 왜 미군이 여기 있어야 되니? 자기가 대통령이면 미군을 다 내보낼 거야 라고 쓴 회고록을 걷어갔습니다. 국민들이 보면 안 되니까 걷어가고 그래서 지금 그냥 어떻게 겨우 구한 사람이 그걸 복사해서 지금 그냥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속은 거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는 96.4%가 미국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가 넘는 사람이 미국 가면 안 된다는데 미국이 좋다는데 그래서 길거리에 미국 깃발 들고 와서 흔드는 게 뭐가 문제 있어요? 그게 왜 극단적인 인간들입니다. 바로 데이비드 맥스웰이라고 퉁퉁한 사람 저 미국의 아주 그 전문가인데 저 사람이 한국에서 근무하던 정보장교입니다. 대한민국은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의 일원입니다. 룰 베이스드 법에 기초를 둔 국제 질서, 법을 지키는 국가들, 법을 안 지키는 국가들, 국제사회에서 법을 안 지키는 국가는 누군데라고 물어보면 누구든지 네 나라를 얘기합니다. 중국, 북한, 이라크, 러시아 이 네 나라가 법을 안 지키는 나라예요. 그 나머지는 뭐 그냥 그래도 대충 지키는데 한국은 지키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나라끼리 같은 편이 돼야지.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법 안 지키는 네 나라 중에서 들어가는 두 나라랑 지냈다 이거예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말이 안 되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 관계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라라고 미국이 얘기했어요. 분명히 해라. 중국이 네 친구야 적이야. 뭐 애매하게 그러지 말고 정확히 해. 정확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애매한 정도가 아니라 야, 난 사실은 중국이 내가 더 좋아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죠.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참고 있었던 말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현실성도 없는 이상을 추구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이제 소집을 하잖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국이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미국 사람들 화나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 실패했다. 양보에만 초점을 두었다. 문의 대북 정책은 확실한 실패였습니다라고 이제 북한의 핵 문제 다루던 미국 관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 그런 얘기들 천재예요. 그동안에 북한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만 노력했다. 그래서 북한한테 삐라도 못 보내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의 자유가 없어졌다. 이번에 무슨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에 삐라 그냥 날려버렸더라고요. 북한 이제 훈련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오래간만에 군인이 군인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인이 훈련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안 시키냐 전부 다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 군인답게 동해바다에 미국 군함들 와가지고 계속 훈련하고 북한 잠수함 잡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도 지금 못 나올 거예요.
한미연합훈련 시작돼 가지고 이게 대통령 취임하기 이틀 전에 시작해갖고 보름 동안 한 훈련입니다.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훈련 이름이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 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비행기가 죽음의 백조라는 건데 무시무시한 놈이죠. 아마 북한은 지금 전부 땅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땅굴 속에. 괜히 나와 있다가 두더지 저 햇빛 맞으면 안 되니까. 문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을 대통령 관두기 3일 전까지 북한 놈들이 쏴댔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는데 자기 부하들한테 임기 마지막까지 안보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자기는 안 들어가서 회의하는데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총사령관인데 자기가 가서 회의를 주재해야지.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언제 제일 많이 쐈느냐? 김대중 대통령 때 한 번 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11번 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12번, 박근혜 대통령 때 5번, 문재인 대통령 때 51번. 너는 그게 죄야. 북한하고 한 번도 싸움하지 않았다고? 너는 북한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시간을 벌어줬어. 미국이 북한 실험할 때마다 와서 이거 못하려고 그러면 한국이 말렸습니다. 여기서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아. 그 미국이 때리려다가 가만히 있고 때리려다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북한이 협박하면 그 협박이 가짜 협박이 아니라 진짜일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국민들은 모르죠. 북한이 마음 놓고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왜? 남한이 막아줘. 미국이 꿈밤 때리라고 하면 남한이 못 때리게 할 거야. 여러분 실험을 많이 하면 실력이 늘죠. 저렇게 51번이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합친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 때 북한이 정말 즐겁게 마음 놓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한국이 미국 편이면은 북한이 혹시 얻어 터질까 봐 쫄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몇 년 동안 한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대통령 관두면서 책을 한 권 냈는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책 제목이 그 조선일보 4년에서 5년 내내 북한하고 중국에 휘둘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됐다니. 저는 이제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저런 책을 자료로 삽니다. 저는 내가 도저히 돈을 다 주고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헌책방에 나올 때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학자라도 저거를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참 이해가 안 가는 사진이라. 근데 저게 무지개가 아니라 채운이래요. 채운. 뭐 색깔이 채색된 구름. 저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근데 뭐 저거는 뭐 좋은 얘기죠. 뭐 우리가 그 성경책에 보면 무지개 기분 좋잖아요. 항상 무지개 나올 때. 차기 정부 평화 통일 강대국의 길로 나아갈 기반을 닦자. 지난 5년 동안 어떤 신전도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5년 전보다 훨씬 커졌고, 여러분 이제 훨씬 커졌다는 거 북한이 문재인 동안에 51번 미사일 쐈다는 거를 그대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와 이렇게 다 했구나 그동안의 연습을. 중국으로부터 멸시당하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B급 동맹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제가 B급 동맹이라고 쓴 거는 제가 그 작년에 나온 그 미국 국제정책 책을 하나 샀는데 맨 앞에 양면으로 세계 지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흑백 지도예요. 그런데 미국의 동맹국을 까만색으로 칠해놨고 그게 이제 미국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동맹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저 그런 동맹에 회색으로 칠해놨는데 한국을 회색으로 칠해놨더라고요. 일본은 까만색으로 칠하고. 황당했습니다. B급 동맹이야. B급. 우리가 원래 A급 중에서도 A급이었습니다. 왜? 함께 싸운 나라거든. 함께 싸운 나라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런 나라가 B급으로 밀리다니 이게 말이 안 되죠.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북한은 저거를 만들었다고 저렇게 그 뻥뻥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거 휘발유 넣으면 말이죠. 휘발유 1리터에 500m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거 그 기름만 끊어도 북한은 끝이에요. 근데 중국이 기름을 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끊으라고 지금 소리 질러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뭐 항공모함들 지금 다 와 있고 저것들이 옆에 와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그 안전한 것이죠.
왜? 우리를 도와주는 힘이니까. 그래서 그 옛날 영화 보면은 막 전쟁하다가 힘드는데 자기 편 비행기가 오면 막 뛰어나서 뭐 만세 부르고 난리죠. 아에서 살았다 그러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있고, 저게 미국 항공모함들이 이제 어디가 있냐 보는데 동해 앞바다에 들어와 있었죠. 아브라함 링컨호가 동해 앞바다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가 동해 바다 와서 며칠 동안 있다 갔어요. 저런 거가 동해 바다 오면은 북한은 숨도 안 쉽니다. 조용해요. 내가 그 동해 바다에 온 미국 항공모함을 한번 타봤어요. 근데 그게 원래 서해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이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배가 동해 바다로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 내가 그 견학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 함장한테 이거 우리 원래 서해에 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디 있어나 다 똑같아요. 다 커버가 된다 그러면서 그 방에 들어가서 퍼런 방인데 큰 지도, 북한 지도 큰 걸 보여주는데 한국에는 점이 이렇게 무슨 점이 이렇게 많더라고. 북한은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뭐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점은 전부 다 비행기래요. 여기 비행기가 뭐 그냥 아주 새까맣게 떠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북한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헬리콥터도 한 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옆에 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미국 항공모함 함장이 자랑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또 서해바다에, 동해바다에 저놈이 들어왔는데 저게 일본 항구에 있는 겁니다. 저기 서 있는 채로 미사일을 쏘면 평양이 맞아요. 평양이 맞는데 얼마나 정확하냐? 35cm 원 안에 들어갑니다. 저기서 미사일이. 그러면 김정은이 가슴 둘레가 35cm는 넘겠죠. 그러니까 너 미사일로 죽을래? 미사일 받고? 그러면 시체도 없어요. 저런 것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뭐 미국 항공모함들 지금 다 우리나라 근처에 다 있어요. 그랬더니 바이든한테 한심한 늙은이라고 막 욕했습니다. 뭐 욕하는 건 자유지 뭐. 저 북한이 망가졌다는 걸 저 그림 보고 찾아보세요. 군인 한 놈이 격려를 안 하고 있어. 김일성이 얘는 자기가 제일 높으니까 딱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러고 옆에 있는 친구는 하고 있죠. 한 놈은 아예 안 하고 있어. 너 군기가 왕 빠졌구나. 근데 미국 사람들이 북한은 전쟁도 안 한 나라인데 저 사람들은 훈장을 어디 가서 받았지? 라고 이제 의문하니까 밑에 토를 그렇게 달아놨어. 야, 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저렇게 많은 훈장을 받았단 말이야. 둘이 같은 사람인가? 너 똑같은 김정은이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팁 하나, 이게 또 똑같은 사진이고, 얘는 또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여기서 어느 게 진짜냐? 다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변하는 건가? 여기서 제일 진짜는 위에서 세 번째 겁니다. 위에서 그 외쪽으로 이거 하여간 제일 그 불그스레한 그 저게 진짜예요. 진짜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생일날, 아버지 제삿날 나오는 놈이 진짜입니다. 요게 진짜예요. 저기서 이제 우리가 팁 하나 찾으면 귀 보면 됩니다. 귀가 이렇게 칼귀로 돼 있는 놈이 진짜입니다. 그 이제 이 앞에서 볼 때 칼귀냐 아니냐 잘 보면은 칼귀 아닌 놈은 가짜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별을 하는 겁니다. 저게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 설마 가짜가 앞에 가서 서 있으려고 그죠? 저쪽 귀 보면은 탁 부처님 귀가 아니죠. 저런 거 가지고 뭐 저거 뭐 고치려면 고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웃겨요. 바이든 대통령 한국 방문. 그래도 저 사람 나는 저 사람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책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랑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어쨌든 현지 그거로 이제 그냥 한국을 받아왔고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너네 꼭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네랑 경제도 같이 해야 되겠어. 특히 반도체 소중해. 원자력도 같이 하자고. 그리고 여기 가입해. 그러면 우리가 뭐 반도체 같은 거 모자랄 때 확보해 줄게. 뭐 이런 아주 좋은 약속들 보면은 전부 다 제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에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오산 공군기지에 내리고 뭐 이런 것들 다
근데 미국 신문에는 전부 중국 때문에 한국 온 거다. 중국을 막으려고 온 거다가 대세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중국이 지금 골치 아파서 Allies Against China, 그러니까 동맹국을 중국에 대항해서 다 결속시키려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죠. 한국과 중국을 향하여 그러니까 바이든 has an eye on China, 중국을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As he head to South Korea, Japan, 일본과 한국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눈은 중국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전부 다 중국 얘기인데, 한국과 미국 IPEF, 이 경제 협력 정책 경제 협력 구조입니다. 한미 양국의 반도체 배터리 협력 확인. 배터리는 이제 자동차가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뀌니까 저런 거 이제 앞으로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한미 양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 확인, 한반도 주변 한미 합동 훈련 확대, 이제 군사 훈련 많이 할 것 같아요. 확장 억제 전략 합의. 확장 억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핵폭탄이 없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미국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핵이 네 거나 똑같아. 북한이 까보면 내가 내 걸로 다 막아줄게. 그게 확장 억제입니다. 영어로 extended deterrence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꼭 핵 안 가져도 돼. 그게 너네 거나 마찬가지야. 꼭 내가 지켜줄게.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하여간 많아요. 원자력 발전소 협력. 문재인이가 원자력 발전소 다 때려부셨는데 다시 협력하기로 했고,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지원 같이 하자.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얘기했습니다. 또 뭐 그래도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제대로는 환영식도 해줬고 뭐 이거 다 제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 외무장관이 한국을 나토에다 불러주겠다. 중국이 기절할 일이 생겼습니다. 나토는 뭡니까? 유럽의 동맹이죠. 한국은 너는 그 정도 와도 돼. 유럽 나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야라는 걸 이제 이렇게 쳐주는 거죠. 저 사람이 그 야곱 예레미야 설리반이라는 예일대학 1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북한이 이번에 까불면은, 대통령 방문하는 도중에 북한이 까불면은 이 동네에 와 있는 미군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줄 거야. 참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니네가 까불면은 여기 와 있는 미군이 거기에 해당되는 행동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안 했어요. 북한이 까불질 않았습니다. 북한이 왜 안 까불었을까? 우리나라 신문에는 북한의 그 아주 높은 군인 하나가 죽었는데 그 사람 장례식 하느라고 바빠서 못했다. 김정은이가 그 사람 그 관을 뭐 띠를 뭐 걷는 것도 웃겨요. 발의식에 참석해서 직접 관을 운거했다. 진짜까 저게 가짜까 그건 모르겠는데 뭐 그래서 안 했다? 아니죠. 그래서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만 와 있는 거 보세요. 한국 옆에 트리폴리라는 거 와 있고 아메리카라는 군함 와 있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와 있고 한국만 네 척이 와 있는데 까불면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그래서 못한 거지. 장례식이 바빠서 못한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비행기도 지금 전부 F-35입니다. 저거는 비행기가 평양 갔는데 평양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왔나 하고 알 때는 폭탄이 이미 떨어지고 있어. 죽어요. 그래서 저런 놈이 지금 저거는 이제 정말 그 공교경입니다. 이제 제야말로 저기 두 대가 지금 와 있고 그리고 이게 레이건호예요. 미국 그 항공모함은 주로 대통령 이름을 붙입니다. 로널드 레이건호가 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호가 와 있고 저런 것들이 저거 한 대가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저거 한 대가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한 대가 세계에서 한 8등 되는 나라쯤 될걸? 한 척이. 세계 8등. 세계에서 제일 센 공군이 어딘 줄 아세요? 미국 공군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센 공군. 미국 해군의 공군입니다. 미국 해군은 비행기를 갖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센 공군이 미국 해군의 공군. 세 번째가 러시아 공군. 네 번째가 중국 공군. 뭐 이렇게 나가는데 한 8번째쯤 되면 저거 한 대랑 비슷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세계 8등쯤 되는 나라.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북한은 참 그저 짝을 잘못 만난 거예요. 미국 사람들 다 좋아해요. 한미동맹, 미국 거니까 미한동맹이라고 쓰죠. 이제 다 성과가 좋았다라고. 저 사람들이 한국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 화내고 매일 욕하던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있네.
얘기를 합니다. 뭐 빅터 차라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아주 알아주는 학자예요. 조지타운 대학 교수고 뭐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반스 리비어라는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얼마 안 된다면 내 미국에서 저 사람 만났습니다. 너네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우리는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아니? 정말로 화가 났었지. 정말로를 3번을 하더라고요. We were really 뿔났다. 와, 그 우리 개인끼리 만나면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화가 났었지. 그렇게 외교를 잘 못한 겁니다. 경제 조직에 들어가고 뭐 다 잘 됐는데 지금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미국이 하자는 것마다 다 안 해가지고 일본이 그럼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가 해라. 그래서 일본이 부쩍 힘이 세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거 2개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참 지난 5년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답을 얻을 거예요. 여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영내 선의의 힘으로써, 영내라는 것은 이동내라는 뜻이에요. 이동내에서 선의의 힘, 악질적인 힘이 아니라 착한 힘, 착한 힘으로써 강력한 일본, 강력한 미일 동맹, 일본의 방위력도 강화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동네에 일본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착한 힘이래. 그 힘이 더 세지는 것이 미국한테 좋은데 일본 총리가 더 세게 하겠다고 그래서 축하한대. 우리 일본이 세지는 거가 우리한테는 솔직히 별로 그렇죠. 근데 지난 5년 동안에 일본이 힘이 세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준 겁니다. 북한도 세지고 일본도 세지고 우리만 지금 허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꽉 붙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미국은 드디어 강한 일본을 환영한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이런 말을 제가 일본, 미국, 한국 이런 거 공부하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야, 이게 지난 5년 동안 그다음에 일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일본은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체 방위력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동맹인 일미 동맹을 확고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네가 해? 이제 나 아시아의 맹주야. 이제 내가 해. 이게 아주 기쁜 나쁜 시나리오를 한다 그러면 어느 날 미국이 일본 네가 다 아시아 맡아라. 네 힘 가지고도 충분하겠다.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겠습니까?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체 방위력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자위대를 대폭 강화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막 해도 되는 그런 세월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낸 도전이에요. 이걸 어떻게 문제없이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국제정치에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이 하나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한 적을 못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으면 둘이 전쟁할 확률은 0이에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느 날 일본에서 깡패 정권이 들어서면은 야 우리 땅이 너무 좁아서 안 돼. 이거 지진나서 다 깔아질지도 모른대. 우린 옆 나라 조금 땅을 차지해야 되겠어. 뭐 옛날에 일본이 한국 먹을 때 논리가 바로 그거죠. 일본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좁아. 그 넓은 데로 가야 돼. 그래서 만주로 나가야 돼. 그러다가 뭐 2차 대전에 다 망했지만은 뭐 국제정치가 그렇게 또 나쁠 수 없을지 몰라요. 약간 뭐 바이든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별로 아주 힘들어 죽겠어. 미국의 적이 뭡니까? 애기 우유가 없어. 그래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와서도 그냥 미국 우유가 제대로 지금 배급이 되느냐만 따지고 그랬어요. 저거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회주의 정부들이 돈 막 논아주죠. 돈 논아줬는데 살 물건이 없어. 물건을 만들고 돈을 논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뭐 그래서 이렇게 얕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도 무기를 많이 갖다 줘서 유럽 나라들이 자기 쓸 게 없어요.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보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이게 항복을 안 하고 전쟁을 계속 안 해.
유럽이 가만히 있으면 이미 항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싸우는데 바이든이 얘기를 했죠. 그래야지 중국이 대만을 못 건드리는 거야라고. 러시아가 저기 가서 골아야지. 그래서 계속 우크라이나한테 싸우라고 무기를 주는데 미국 기자가 우리 건이 있냐? 나중에 우리가 싸워야 될 때 미국 건이 있겠죠. 근데 유럽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다 줘버린 거 아니야 이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예, 뭐 바이든이 조금 늙고 좀 정신이 없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들이 아시아 정책하는 사람들인데 저 커트 캠벨이라는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난 저 사람 책 읽어보고 뭐 이 정도면은 아시아가 그래도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는 야곱군하고 저쪽 뭐 괜찮은 사람들이 다 포자를 해주죠. 바이든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일본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쟁할 겁니까? Yes, yes 한 번에 그냥 밑에 백악관에서 아니라고 막 그럽니다. 아니라고까지 못하는데 미국 정책이 변한 바는 없어요. 근데 yes라고 그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거는 약속된 사항입니다. 약속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랬더니 미국 지금 공화당 사람들이 그 말 잘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시진핑이가 전쟁을 못 일으키지라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진들입니다. 뭐 중국은 뭐 저거는 영 우리한테는 못 쓰는 나라예요. 그 외무장관 새로 됐는데 서로 상견례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한국 IPEF에 왜 들어가? 거기 왜 들어가는 거야? 그 첫 번째 전화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들어간다라고 항의를 했어도 나중에 그렇게 우리가 항의했다를 발표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발표해 버렸습니다. 중국하고는 안 되는 거죠. 미국 대통령 비행기 오기 전에 먼저 온 거가 쟤네들이에요. 북한이 까불면은 뭐 이제 북한이 핵실험 하는지 미사일 쏘는지 그거 보러 온 비행기들입니다. 미국이 대통령이 대만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정책이 확 바뀐 것 같다라고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 미국 백악관에서는 저 대통령이 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예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하고서 지금 뭐 또 이렇게 덮느라고 난립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이제 세상이 변하니까 좋아져요. 대만은 아주 기분 너무 좋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끝내주는 생각입니다. 대만 외교부 대변인이에요. 이렇게 나라들마다. 근데 지금 대만은 좀 그 운명이 힘들었는데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 같아요. 잘 지내는 거 좋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건 잘못했는데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는 참 잘한 일이다라고 제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옛날 것들이 있는데 저 그림 한번 보세요. 부시 대통령하고 사실은 동맹국인데 이게 이혼하기 직전이라 그런데 부시 대통령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머리맡에서는 김일성이가 있어. 김정일이가 있어. 만화가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아주 뭐 그냥 한 큐에. 그런데 누가 더 피곤해요? 이불에서 발 나온 사람이 더 피곤한 사람이죠. 한국 대통령 발가락이 나와서 이게 요 조그만 그림 속에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하여간 뭐 좀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그래도 공기가 바뀌고 나라가 이제 그래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도 하고 북한 사람들을 뭐 우리가 통일하면 우리가 잘 산다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북한 사람들은 이미 사람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람 대우를 받게 해주는 일이 통일이에요. 자유의 확대.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앞으로 우리 초점을 그쪽으로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맞추고 뭐 그래도 이제 뭐 일단은 잘못 가던 배를 방향을 틀어놨으니까 또 우리 다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나님이 다 우리가 울부짖고 그러면 다 우리 편으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부르짖는 나라는 버리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여기 에스더 기도회는 제가 이제 교회 많이 이제 강의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아주 그 열심히 기도하는 그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